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체 개발 나이스 강원 고입 시스템 업무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월드소프트의 강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린 것이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고등학교 강원 고입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전기고등학교 그리고 비평준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강원 고입의 업무 처리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나이스 메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메뉴가 이거는 테스트 시스템이라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는 메뉴는 고입 전형관리 고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고입 전형관리 고 이 부분밖에 없고, 출력 부분 이제 고입 뭐 자료 출력 비평준이라든지 뭐 이제 고입 자료 출력에 이제 뭐 어떤 그 부분들만 이제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실제로 업무 처리 메뉴는 고입 전형관리 고 여기서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당되는 메뉴를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입 전형관리 고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진행 단계 관리 고에서부터 원서 등록, 원서 접수,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업무 처리는 실제로 그 중학교에서 보낸 원서를 접수받고 마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 처리를 한다, 그래서 마감 처리를 한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에 직접 이제 원서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검정고시생이나 타시도생들, 이제 중학교에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에 직접 원서를 쓰는 경우에 원서 등록 고라는 메뉴에서 등록을 해서, 이 원서 등록 고라는 메뉴는 이제 검정고시생이나 타시도생을 일종의 하나의 이제 가상 중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원서 등록한 다음에 이제 접수 처리를 하면은 이 원서 접수 고라는 화면에서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업무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진행 단계 관리에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 단계 관리 고라는 메뉴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세팅을 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전형 구분이 전기일 경우에는 이 현재 전형 구분이 전기라고 설정이 되면서 입시 처리 착수와 원서 등록이 둘 다 시작으로 되어 있어야 중학교에서 이 해당하는 그 고등학교에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먼저 설정을 해 두고요. 이제 설정이 만약에 안 돼 있을 때는 고등학교에서 직접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서 등록이 준비로 되어 있으면은 중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쓸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이건 시작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처음에 이제 교육청에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고등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정 결과 공개는 이제 처음에 입시 처리 착수 원서 등록을 하는 시점에는 항상 이걸 비공개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개라고 처리가 되어 있으면은, 공개가 되면은 이제 바로 사정 처리를 하는 시점에 중학교에서 그 내용들이 다 오픈이 되거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사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정 결과 공개는 반드시 비공개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사정이 완료가 된 이후에 결과를 공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하단에 정기원서 회수일자인데, 이건 전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 정기원서 회수일자가 이제 언제다라고 이제 예정일자를 확인을 하시고, 예정일 전에 합격 처리 마감까지 이제 다 처리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기원서 회수일자를 보여드리는 그 내용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전후기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기고 전형이 끝나고 나서 비평준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전기에 마감 처리한 거를 초기화하는 그런 버튼이 여기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전기고등학교는 이제 이 현재 전형급이 전기이니까 이대로 이제 설정하시기만 하면 되고, 후기에 이제 비평준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진행 업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서 등록 화면입니다. 이 원서 등록고라는 화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검정고시생이나 혹은 타시도에서 고등학교에 직접 원서를 쓰는 경우에 이 화면에서 원서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정보 등록에 먼저 지원자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 정보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검정고시생으로 이제 1명, 그리고 타시도생으로 1명, 임의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요. 성명, 뭐 관련 시도, 주민번호, 졸업 연도, 그리고 석차백분율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한 내용이 본 화면에 뜨고, 검정고시생의 전형 구분을 정기로 쓸지 비평준화로 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주소 정보와 보호자, 그리고 학생, 출신 학교 등록을 하시고, 또 이 사진 정보도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선택을 하는 사진을 등록을 하는 이유가 원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출력을 할 때 이제 해당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기원서 등록 탭으로 가셔서 응시 분류와 지망 학과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직접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태가 이제 등록으로 나오는데, 똑같이 접수 처리 전송까지 하셔야 해당하는 내용이 원서 접수에서 중학교에서 등록한 내용과 같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검정고시생 원서 등록과 동일하게 타시도도 이렇게 이제 기본 정보를 제가 등록해 놓은 건데요. 정기고 나머지 정보들 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 그다음에 사진 정보도 등록을 하시고 다시 정기원서랑 똑같이 응시 분류와 학과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송 처리를 하시면은 그 기본정보 등록과 정기원서 등록 혹은 비평준일 경우에는 기본정보 등록과 비평준 원서 등록, 비평준도 시기만 틀릴 뿐이지 다 동일합니다. 내용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서 접수 화면입니다. 이 원서 접수 화면이 지금 이제 2명의 제가 지금 좀 전에 등록한 검정고시생과 타시도생의 원서가 이렇게 전송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의 내용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 해당하는 내용을 접수를 했다, 이런 테스트 중학교에서 등록을 한 내용을 접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하시면 이게 접수 일자가 나오고 접수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접수하면은 이게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만약에 이제 중학교에서 내용을 수정을 할 일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반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태가 반려로 되면서 이 중학교로 이제 원서가 다시 되돌아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 반려라는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뒤에 마감이라든지 그 뒷부분에 업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당하는 학교에서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락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려 상태인 거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로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서 해당 원서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메뉴인데요. 중학교에서 원서 등록을 한 내용에서 이제 반려 처리된 게 조금 전에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반려 처리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해당 중학교에서는 내용을 이제 일반 지원자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원 학과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전송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이게 상태가 반려해서 다시 화면을 리프레시하면은 전송 상태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접수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가 반려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제 접수 상태로 바꾸든지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접수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원서 마감 화면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고 원서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서 마감 일자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진행 단계도 마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그 진행 단계 관리라는 메뉴에서 원서 등록이 시작으로 되어 있던 게 완료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더 이상 우리 학교에 이제 원서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수 현황은 뭐 해당되는 이제 원서에 대한 이제 상태별 접수 현황을 응시분류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 뭐 지원자 내신 성적은 해당하는 학생들의 이제 뭐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해당하는 학생의 석차별 분율과 내신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 중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내신 성적 통지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그 내부적인 사정이나 이런 절차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합격자 등록 및 마감이라는 화면에서 합격 처리를 하시면은 합격 유무를 선택하고 이제 마감 처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합격 유무를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합격 학과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하는 학과가 이제 한 개의 과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두 개 이상의 과일 때는 1지망에 꼭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2지망 혹은 3지망에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내용은 관리를 해서 합격 학과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합격 유무를 불합격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물론 명확하지만 꼭 불합격이라고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이대로 저장해서 마감 처리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 저장 합격 처리 마감 하시면은 이제 합격 처리 마감이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불합격이라고 굳이 선택을 안 하시고 마감 처리를 하셔도 이 합격 여부가 합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합격 처리 마감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든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사정 결과를 공개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합격자 마감 처리까지 했는데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합격 처리 마감된 내용을 취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선으로 이제 어떠한 사유 때문에 합격 처리 마감 내용을 다시 좀 수정할 일이 생겼다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교육청 메뉴에서 이건 이제 교육청 메뉴입니다. 교육청에서 해당하는 합격 처리 마감한 내용을 취소를 하면 자, 지금 교육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리플레시 해보면은 합격 처리 마감일이 이제 없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합격 처리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사정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합격 처리 마감, 합격자 등록 및 마감이라는 화면에서 전체 이제 합격자를 마감 처리를 하시면은 지금 이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이게 합격자 처리, 합격 유무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합격 학과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죄송한데 잠깐만 좀 끊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화면에 버그가 발견이 돼서. 고등학교 15분 네. 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합격 처리 마감 취소를 교육청에서 하면 그 내용을 어쨌든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합격 처리 마감을 다시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합격 처리 마감이 끝난 거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이제 전기고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후기 쪽에 이제 원서를 다시 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원서 회수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원서 회수라는 거는 이제 전기에 원서 쓴 내용을 다시 다 초기화시켜서 후기 쪽에 원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그 업무고요. 그렇게 이제 교육청에서 만약에 원서를 회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기 원서 회수 조회라는 화면에서 정기 원서 회수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기 원서 썼지만 불합격했기 때문에 원서 회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나이스 업로드용 내리기라는 화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이스 쪽에 이제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 대상자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나이스 학적 정보를 올리는 화면이거든요. 이 우측에 이제 작업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업무는 전기고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만약에 이제 비평준 고등학교는 지금 보여드린 것과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메뉴도 다 동일하지만은 아까 보여드린 그 원서 등록이라는 탭, 그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기본 정보 등록은 다 전후기, 정기, 후기,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비평준 탭에서 이제 나머지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기 원서 접수 탭이 아닌 비평준 원서 접수 탭에서 이제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실제 비평준 업무 처리를 하는 시기라고 가정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기 쪽이 원서 작성 가능하도록 한 거를 교육청에서 정기 원서는 다 종료가 되고 비평준 쪽을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비평준 쪽으로 이제 그 진행 단계가 됐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전후기 고등학교를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 전후기 고등학교가 만약에 이제 전기 쪽 전형이 다 끝나고 나서 비평준 전형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진행 단계 관리 고라는 화면에서 전후기고 마감 초기화라는 이런 버튼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이 전후기고 마감 초기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초기화가 되어야지 후기 쪽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 나오는 거는 해당 고등학교는 원서 회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고에서 교육청에서 원서 회수 처리를
다 해야 이런 메뉴가 이제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마감 초기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전용 구분이 비평준화일 때 전기에 마감한 내용이 있으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마감 처리한 내용을 초기화 하셔야 비평준 쪽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고와 동일하게 원서 진행 업무를 비공개를 이제 공개라고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물론 이제, 저 사전 결과 공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원서 등록 쪽이 시작.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데 혹시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원서 등록이 시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시작으로 처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원서 등록하면은 비평준 정기 쪽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정보 등록한 다음에 이제 비평준 쪽에 이제 원서 내용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 접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는 정기원서 접수가 아니라 이제 비평준 전형이기 때문에 비평준 쪽에 이제 중학교에서 보낸 원서와 직접 등록한 원서가 이제 똑같이 뜨는데 그 내용을 처리를 해서 접수를 하거나 반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정기고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 등록 및 마감이라는 화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전형이 이제 비평준화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기 합격자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과 동일하게 비평준 합격자 등록도 이렇게 쭉 나올 텐데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합격 처리 마감 처리를 하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기와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정기고든 비평준고든 실제 업무 처리 내용은 이 고입 전형관리 고라는 메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메뉴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한 11월경에 시행되는 이제 모의 테스트 기간 중에 이제 원서 등록된 내용이 있으면은 직접 사정 처리도 한번 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교육청이나 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설명, 자체 개발 강원 고입 시스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